자, 이어서 바로 특약 연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축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사 특약의 손해평가에 있어서 자, 봐보시면 축사예요. 축사. 먼저 보상하는 손해는 우리가 풍수, 설, 지진, 화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수, 설, 지진, 화재. 자, 이 화재에서 이번에 1과목에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화재가 벼락이 보상해주는 손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벼락이 다 삭제됐어요. 그래서 순수한 그냥 화재만 보상하는 손해는 풍수, 설, 지진,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화재 진압 과정에서 뭐 소방 손해라든가 이런 비용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도 보상을 해주는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풍수, 설, 지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자, 우리 지진. 우리가 지진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조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구조가 아예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랬을 때 그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얘를 갖다가 지진 피해로 인정을 해줄 거냐, 지금 그 내용이에요. 뭐 기둥은 1개, 그 다음에 보는. 자, 우리가 기둥은 수직구조물이잖아요. 우리가 기둥은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그 보라는 것은 우리가 수직구조예요. 수직구조. 우리가 천장에 이게 수직구조 있잖아요. 이 수직구조가 보. 그 다음에 수직구조가 이제 기둥. 얘들이 어떻게 보면 주요 구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내력구조잖아요. 힘을 받쳐주는 그런 구조들이잖아요. 그래서 보하고 지붕이 흔들렸을 때 우리는 구조물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저 기둥도 1개, 보도 1개, 그 다음에 지붕틀. 지붕틀이 있잖아요. 지붕틀. 그 다음에 기둥, 보, 지붕틀, 벽 등의 몇 미터, 2m 균열. 그 다음에 지붕재는 200제곱미터 이하를 수선했을 때 우리는 얘를 갖다가 지진 피해 다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잔존물 우리 제거 비용, 잔존물 제거 비용. 근데 이제 우리 1과목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예요? 1과목과 2과목 가축에서 우리 가축. 우리 가축에서는 사체잖아요. 가축은 죽은 사체. 즉 폐사했을 때 걔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운반을 하고 그 다음에 차에 실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갖다가 우리는 가축 뭐라 했냐면 잔존물. 가축에서는 잔존물 처리 비용.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가축 목적물에 대해서는. 근데 얘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뭐 가축이 아니라 뭡니까? 지금 건물이잖아요. 건물. 이 건물을 우리가 이제 만약에 화재로 불이 났다 그러면 나머지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바람으로 무너졌을 때는 위에 피복재, 지붕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지붕 같은 거 제거해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제거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축에서는 잔존물 처리 비용, 예에서는 잔존물 제거 비용. 물론 내용은 비슷하지만 왜냐면 그 목적물에 따라서 걔는 사체를 처리를 해야 되고 얘는 어떻게 보면은 얘도 물론 처리란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일단 여기서 용어가 가축에서는 처리 비용, 여기서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물론 없어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일단 손해액에도 10%예요. 10% 한도로 해서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보상.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보상한다는 것은 결론은 뭡니까? 얘가 축사 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라 그 의미예요. 즉 축사. 즉 잔존물 제거 비용도 축사 보험금 공식하고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세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에 사고 현장 및 인근, 즉 토양, 대기, 수질 오염 제거 비용은 뭐다?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 비용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운반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잔존물 처리 비용, 그래서 수질 처리 비용하고 그 다음에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내용. 자, 반대로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겠습니다. 자, 도난 분실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발화로 인한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제방이나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거. 우리 방금 풍수, 설, 지진이란 그 개념은 태풍 피해, 홍수 피해, 해일, 그 다음에 대설, 그 다음에 뭐 우박, 막 이런 좀 규모가 굉장히 큰 것들이에요. 즉 대설주의보라든가 그 다음에 태풍주의보라든가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를 봤을 때 의미하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비,
바람, 비, 눈, 우박 이런 것들은 그러면 뭐예요? 좀 자그마한 것들이야. 즉 조그마한 우리 바람이 불었는데 축사가 무너졌다. 그것은 어떤 태풍 피해라고 하기에는, 즉 풍수의 피해라고 하기에는 아니고 걔는 뭐예요? 시설물이 노후화돼 있어. 지가 스스로 무너졌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여기 풍수설 지진 이 의미와 여기서 말하는 바람, 비, 눈, 우박 얘네들은 좀 크기의 차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추위설이 그다음에 이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 보시고 그다음에 자 지급보험금 계산. 이 지급보험금 계산은 결론 뭐예요? 축사에 대한 보험금 계산 공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축사에서는 이 조항이 조건이 이게 적용이 됩니다. 즉 보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 조항이 적용이 되며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는 전부보험으로 보고 비례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부보험이라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이 같을 때 우리는 전부보험을 보고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보험, 그 다음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적었을 때는 우리 일부보험으로 봅니다. 근데 그 개념은 같지만 우리가 축사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을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뭐하고 비교하냐면 보험 가액을 비교한 게 아니라 보험 가액의 80%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의 80% 이상을 우리가 물론 가입을 해놓게 되면 우리는 걔를 갖다가 전부보험으로 봐서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훨씬 더 커, 많이 가입했어요. 즉 초과보험인 경우에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역시 우리가 일부보험도 어떻게 비교한다고요? 보험 가입 금액하고 비교를 하는데 누구하고? 보험 가액 80%하고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보험 가액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즉 보험 가액의 80%보다 더 적었을 때는 우리는 그때는 일부보험이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 비례보상합니다. 그럼 그때 비례보상할 때 구하는 공식은 손해 곱하기 역시 몇 불래요? 보험가액의 80% 분의 보험가입 금액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해서 여기서도 우리는 뭘 한다? 자기 부담금을 공제를 합니다. 그런데 가축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가축은 저희가 일부보험인 경우에는 비례보상을 하고 자기 부담금을 공제를 했잖아요. 근데 축사는 여기에서 먼저 손해액에서 먼저 자기 부담금을 공제를 합니다. 이 내용. 자, 그 다음에 중복보험이에요. 자, 중복보험.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축사 다시 이제 공식을 좀 써보면 이런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부담금 공제를 해야 되니까 그럼 보상하는 손해가 풍수설 지진에다가 화재입니다. 근데 화재는 지금 자기 부담금 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풍수설 지진으로 사고 났을 때는 자기 부담금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즉 손해액에서 뭘 빼라? 자기 부담금을 빼고 보험금을 주세요 그 말이에요. 손해액에서 야 얘가 정말 예민하네요. 벌레 조그마한 하나 있는데 걔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이렇게 산출하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때 이 자기 부담금은 무조건 물괄 다 50만 원인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부보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빼는 거예요. 즉 손해액에서 뭘 빼라? 자기 부담금을 먼저 빼는 거예요. 우리 가축은 비례보상하고 뺐습니다. 비례보상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비례보상 하는데 여기가 보험 가액의 몇 프로? 80% 분의 여기가 분자는 보험 가입 금액이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내용이냐면 중복보험이에요. 중복보험. 자, 동일한 계약입니다. 일명 축사. 그 다음에 동일한 사고입니다. 만약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봤더니 보험회사가 한 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보험회사가 2개 이상 있다 이 말이에요. 중복가입했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반드시 충족해야 돼요. 보험 가입 금액의 합계가 무엇보다 보험 가액보다 커버리는 즉 초과보험을 조건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해서 자, 이 내용은 결론은 무슨 내용이냐면 자, 중복보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중복보험. 그럼 중복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3가지가 충족을 해야 됩니다. 즉 동일한 보험 목적이에요. 동일 목적. 우리는 지금 동일 목적 축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지금 태풍이 불어서 피해 보상을 하려고 봤더니 보험회사가 한 군데가 아니라 2개 이상 있더라. 그래서 2개 이상 보험회사예요. 2개 이상 가입을 해야 돼요. 2개 이상 가입. 근데 이때 조건이 또요. 보험 가입 금액이 무엇보다 보험 가입보다 훨씬 커였어요. 이랬을 때 우리는 중복보험이라는 조건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복보험에 가입했을 때 우리는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할 거니? 지금 그 말이에요. 했을 때 공식은 손해 곱하기 보험 가입 금액 합계분의 가입 금액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보험금 계산 방식이 같을 때. 보험금 계산 방식이 다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손해액 곱하기 몇 분의 보험금 합계액분의 보험금 이 의미예요.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즉 가요. 이 가는 여기 가. 즉 이 같다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습니다. 2개 가입을 한 거예요. 이때 A 회사는 무슨 방식이냐면 실손보상 방식이야. 보험금 계산 방식이. 근데 B 회사도 역시 똑같이 실손보상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보험금 계산 방식이 같잖아요.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A 회사는 무슨 방식? 실손보상 방식이고 B 회사는 비례보상 방식이라는 그 의미예요. 보험금 계산 방식이 달라. 그럼 보험금 계산 방식이 다를 때는 우리는 뭘로 한다? 가입금액의 합계로 한다. 보험금 계산 방식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 비례보상 방식으로 한다 그 의미예요. 이건 그러면 결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A씨를 들자면 자 A씨를 들자면 자 가예요. 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겁니다. 자 A사에 1억 가입했어요. 난 B사에 5천만 원 가입했어요. 근데 지금 축사의 보험 가액은 얼마냐면 자 1억 가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1억인데 2개 합쳤더니 1억 5천이니까 총합보험 됐잖아요. 자 이랬을 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손해액이 얼마냐면 손해액이 자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리고 각각 그 보험금 있잖아요. 보험금을 이제 계산하려고 할 때 이때 보험금을 어떻게 줄 거냐 지금 그 의미예요. 그 보험금을 어떻게 줄 거냐.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우리는 가 방식으로 가. 만약에 계산 방식이 같다고 생각하겠어요. 즉 A 보험사나 B 보험사나 둘 다 실손보상 방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각각 자 A사가 책임져야 할 보험금은 즉 A사의 보험금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A사의 보험금은 손해액이 지금 3천이에요. 3천. 자, 3천 곱하기. 자, 분모가 보험 가입금액 합계. 보험 가입금액 합계가 지금 얼마냐면 1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 1억 5천 분의 A사가 지금 현재 1억이에요. 1억. 이렇게. 근데 얘도 지금 보험금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얘도. 그럼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공제한다고 그러냐면 똑같아요. 풍수설 지지는 50이에요. 그럼 여기다 자기부담금 공제한다. 만약에 이 사고가 그냥 화재로 할게요. 화재는 제가 자기부담금 공제가 없으니까 그럼 자기부담금 공제 안 하고 이렇게 A사가 책임져야 할 보험금. 그다음 B사가 책임져야 할 보험금은 똑같겠죠. 이 공식은 똑같이 3천만 원 곱하기 분모가 1억 5천 분의 즉 B사는 우리가 보험 가입금액이 5천만 원. 이렇게요. 뭐예요? 지금 현재 보험 가입금액으로 우리가 비례해서 각각 A사고 B사가 책임지는 방식.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동일한 계산 방식인 거예요. 동일한 계산 방식. 자, 그러면 자, 2번 문제는 뭐냐면 2번은 서로 계산 방식이 다른 경우예요. 이런 다른 경우는 자, 이 조건일 때 A사가 자기들 계산 방식으로 즉 A사는 실손보상 방식으로 해서 보험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3천만 원 나왔어요. 3천. 근데 B사는 비례보상 방식으로 해서 자기들 회사 계산 방식으로 구해봤더니 1천만 원이 나왔어. 이건 갖다가 자기들 독립재산 방식으로 해서 산정한 보험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그 손해를 빼보겠습니다. 보험금을. 그럼 A사가 책임져야 할 보험금은 A사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손해액이 3천이잖아요. 3천만 원.
자, 보험금으로 비례한다겠어요. 보험금으로. 보험금이 총 4천이네요. 즉 4천만 원분에 자, A사는 3천만 원 이렇게 나눠 간다 이 말이야. 서로 나눠서 책임지는 거예요. 각각 우리가 A사, B사를 돈을 다 받게 되면은 이득금지 원칙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비례해서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보험회사를 2개 이상 가입을 했어도. 그래서 보험금 합계 4천만 원 분에 B사는 1천만 원 이렇게. 그래서 보험금 계산 방식이 다를 때는 우리는 뭘로 계산한다고요? 보험금으로. 보험금으로. 자,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여기는 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기부담금 공제 안 했지만 풍수설 지진은 똑같이 여기에서 3천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공제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부담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타인을 보험계약하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제가 A씨를 좀 들게요. 이런 경우에는 A씨가 누구냐면 이 축사의 소유주예요. 소유자. 근데 이 A씨가 가축을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이 A씨는 이 축사를 임대해 준 겁니다. 즉 소유자이면서 임대인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임대를 해줬냐면 B씨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그럼 B씨는 누구냐면 임차인이에요. 임차이면서 이분은 가축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축사도 그러니까 결론 축사를 빌려서 가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 보험회사가 있는데 C가 보험회사예요. 보험자. 자, 축사의 보험 가액이 얼마냐면 1억입니다. 자, 이때 우리 A씨는 혹시 모르니까 B씨가 화재보험 가입 안 할 수도 있으니까 A씨가 스스로 내 축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A씨가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놨어요. 1억을. 누구한테 보험 가입했냐면 똑같이 C 보험회사한테 가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B씨도 자기가 이 축사를 사용하면서 혹시 불리 발생할지 모르니까 B씨도 이 축사를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놨어요. 누구한테? C 보험사한테. 그래서 각각 1억씩 보험을 가입을 해놨습니다. 자, 동일 목적물이죠? 그리고 보험회사한테 지금 2개 이상 보험을 걸었죠. 동일 목적물에.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무슨 사고가 났냐면 자, 동일 사고, 화재. 자, 화재로 인해서 사고가 났어요. 화재로. 근데 이 화재의 사고를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지금 사육하고 있는, 빌려서 쓰고 있는 임차인 과실로 있잖아요. 화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A씨는 자, 누구한테? 우리 A씨 임대인은 자, 이분이 임대인이잖아요. 집을 축사를 빌려준 사람. 임대인은 누구한테? 보험회사한테 사고 신고를 했어요. 사고 신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보험회사는 이 보험금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이 A씨한테 1억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A씨는 또 원래 이게 사고를 낸 사람 누구한테요? B씨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B씨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누구는 우리 C 보험회사는 일단 A씨한테 1억을 지급을 하고 이 A씨가 가지고 있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누가요? 보험회사가 가져가서 누구한테? B씨한테 누구를 어떻게? 대위권을 형성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즉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권 형성이 행사잖아요.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같은 보험회사가 같은 목적물에 대해서 굳이 A한테 지급하고 이렇게 대위권 행사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원상복구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A씨 걸로 화재보험 이렇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바로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 보험회사 C씨가 바로 그냥 누구 걸로 이 B씨 걸로 바로 화재보험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여기에서 우리 B씨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보험을 지금 누구를 위해서 보험 계약을 해놓은 거냐면 이 A씨의 축사, A씨를 위해서 이 보험 계약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 B씨 입장에 봐서는 이 보험 계약이 누구예요?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잖아요. 이렇게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니까 바로 우리 보험회사는 이 계약 누구 걸로 보험 계약 처리를 해라? B씨의 보험 계약으로, B씨 보험 계약으로 바로 처리를 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누구 거요? AC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누구 걸로 처리하라고요? BC 보험계약으로 처리해라. 지금 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라번 보겠습니다. 라번.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재보험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방금 제가 보험가입 이게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달라지냐면 지금 우리가 임대인 보험 가입을 했는데 여기가 1억을 가입한 게 아니라 자 여기는 만약에 7천만 원 가입했다고 해봐요. 7천만 원. 그리고 임차인이 지금 얼마를 가입해놨냐면 자 5천만 원을 가입해놨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경우. 똑같이 가액은 1억이고요. 그리고 화재도 누가 발생을 시켰냐면 BCU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과실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똑같이 누구예요? A, B, C가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똑같이 누가요? 같은 지금 보험회사니까 CC가 바로 BC한테 보험금 청구한다 이 말이야. 즉 이 BC 계약으로 처리를 한다 이 말이야. 근데 BC가 지금 현재 임차인이 얼마밖에 보험 가입 안 해놨냐면 5천만 원밖에 가입 안 해놨다. 일단 5천만 원을 해서 화재보험 처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험 가입이 총 1억이니까 5천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 5천만 원은 나머지는 누구 걸로 한다고요? 바로 이 A씨 걸로 처리하겠다 이 말이에요. 5천만 원. 즉 초과된 것은 초과한 손해는 바로 뭘로요? 누구 걸로 한다고요? A씨 걸로. 그 뜻이에요. A씨 걸로.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사례 A씨 한 게 바로 이 라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기부담금 방금 제가 풍수설 지진은 얼마다? 50만 원. 그리고 화재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축사에 대한 내용. 자, 손해액 산정 보겠습니다. 축사. 자,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 어떤 거다? 결론은 사고 당시 가액으로 해라. 그러면 손해가 생긴 때와 것이니까 우리가 건물이니까 얘는 뭘로 준다는 거예요? 시가보상하세요. 그 말이에요. 시가보상. 이 뜻 자체가. 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서 장소를 하니까 시가보상해라. 보험 가액에 따라 계산해라. 자, 그 다음에 보험 목적물이 경영감가율은 한국부동산원. 여기가 그동안에는 한국감정원이었는데 지금 감정원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부동산원에 건축물 신축 단가표를 준용하며 이 보험 목적물이 지속적인 개보수, 자기가 키워드 이루어져 보험 목적물의 가치 증대가 되었습니다. 자산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때 장가율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장가율은 우리 구조물이 보온 덮개새 파이프조인 경우에는 50%까지, 자 최대예요. 최대 50%까지. 그애 구조, 즉 콘크리트조라든가 뭐 경낭철골조 이런 구조물 있잖아요. 그애 구조물은 최대 70%까지 우리는 장가율을 뭐해라? 수정하세요. 수정해서 보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그 해 사고 당시에 그 장소에서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수리 복구 안 했을 경우에 장가율이 만약에 30%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는 몇 프로까지 수정해 줄 수 있다? 30%까지 수정해 줄 수 있다. 자, 이 내용은 조금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수정됐어요. 우리가 예전에 작년까지는 이 업무방법서에가 여기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만 이렇게 내용연수가 경과됐을 때 그 조건만 여기다 해놨었는데 지금은 내용연수와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즉 내용연수가 경과 안 했더라도 중간에 우리가 개보수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장가율을 올려주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축사는 내용연수가 굉장히 길어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막 45년, 50년 막 이게 내용연수가 그렇습니다. 그럼 내용연수가 만약에 40년짜리가 있다 해봐요. 40년 축사. 근데 우리가 40년 동안 축사를 뭐 지붕을 한 번도 이렇게 안 바꾸고 또 중간에 막 골조를 안 바꾸고 이렇게 40년 동안 우리가 쓸 수 있는 축사는 하나도 없겠죠. 중간에 많은 개보수가 이루어지겠잖아요. 네.
만약에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지금 10년 축사를 썼어요. 근데 10년 축사를 썼는데 얘를 갖다가 전면적인 뭘 하게 됐냐면 우리가 개보수를 한 겁니다. 개보수를?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맨 처음에 얘의 신축 가격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신축 가격이 얼마짜리였냐면 1억짜리였어요. 1억짜리. 1억짜리 신축 가격이. 그럼 이제 10년 차에 대해서 우리가 개보수를 했는데 이때 돈이 얼마가 투자가 됐냐면 3천만 원이 투자가 됐어요. 돈을. 개보수 비용이. 근데 10년 당시에 우리의 지금 현재 감가상각을 적용한 보험가액이 얼마였냐면 10년 있잖아요. 이때 보험가액이 만약에 얼마였냐면 이때가 10년 썼으니까 한 6천만 원. 보험가액이 6천이었다고 생각해봐요. 10년 썼다고 6천만 원이었어.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해서 적용한 이 산출된 보험가액이 6천이라고 해봐요. 근데 이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짜리였는데 이 6천만 원짜리에다가 이 3천만 원을 보태서 더해서 그러면 이 가액을 우리가 얼마로 9천만 원으로 바꿔주느냐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3천만 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액을 좀 올려줘야 되죠. 잔존 가치를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이 잔존 가치를 그러면 몇 프로까지 최대 몇 프로까지 올려줘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봐보시면 우리는 얘가 지금 이제 구조물이 본 독개조가 아니라 만약에 철골조예요. 철골조. 구조물이 철골조야. 그럼 철골조는 방금 몇 프로까지 올려준다고 그랬냐면 70%까지 올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까지 올려줘 버릴 수가 있냐면 70%까지. 그래서 신축가액이 1억에 자 1억짜리인데 최대 70%까지 올려줄게. 그래서 이때 우리 잔존가치를 얼마로 올려주게 되냐면 7천만 원까지 이렇게 올려줘 버린다는 그 의미예요. 잔존가치를. 그러면 그 7천만 원 가지고 이제 얘가 가치가 내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이때 사고 당시에 그러면 얘를 갖다 잔존가치 본가액을 그러니까 본가액이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7천만 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는 얼마짜리였는데 방금 우리가 감가상각을 적용했던 게 6천만 원이었는데 7천만 원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중간에 이 7천만 원짜리가 사고가 났잖아요. 지금 사고가 났는데 얘를 갖다 만약에 수리복구 안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근데 이제 30% 이하였어요. 만약에 지금은 얘는 30% 이하인 경우야.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잔존가치가 한 60% 정도 살아있잖아요. 30%. 근데 만약에 40년이 아니라 지금 현재 40년인데 지금 10년이 아니라 35년, 36년을 썼어 우리가. 36년을 썼는데 이때는 우리 지금 현재 잔존가치가 얼마였냐면 만약 20% 남아있다 해봐 20%. 근데 20% 남아있는데 그때 있잖아요. 그때 사고가 나가지고 중간에 개보수 했었어요. 개보수 해가지고 우리 잔존가치가 좀 올려 있었어. 잔존가치가 뭐 한 몇 프로까지? 한 40%까지 올려 있었어. 올려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36년 차에 봤더니 우리의 지금 현재 잔가율이 20%야. 근데 수리복구 안 했어. 그때는 이 40% 안 주고 몇 프로 준다는 소리예요? 30%. 지금 수리복구 안 했을 때. 자,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기존에는 저희가 이미 내용연수 경과한 그런 축사에만 우리가 70% 적용해주고 50% 적용해준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번에는 뭐 내용연수가 경과했다는 그런 말이 다 빠졌어요. 우리가 이제 축사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잖아요. 우리가 축사가 방금처럼 내용연수가 45년짜리인데 중간에 10년이나 20년 됐을 때 우리가 개보수를 했다. 근데 개보수 비용을 우리가 몇천을 투자를 해서 했다. 근데 그 잔가율을 그 당시에 그냥 감가상각해 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시가가 바로 보험가액이 된다면 우리 계약자 입장에는 불합리하겠잖아요. 왜? 내가 축사를 돈을 많이 투자해서 뭐가 됐으니까 같이 증대가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라. 잔가율을 올려서 보험가액을 높여줘야 되겠다는 그 내용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 우리가 자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손해방지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됐다? 그 비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손해방지 비용을 줍니다. 그럼 이 손해방지 비용도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냐면 상기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하세요 그랬어요. 아까 우리 축사의 지급보험금 구하는 공식 있었잖아요. 손해 곱하기 자 분모가
보험가액의 80%분의 분자가 보험가입금액. 즉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이 손해방지 비용도 방금 그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해라? 손해방지 비용을 지급해라 그랬습니다. 손해방지 비용도 부보비율 80%, 조건부 실손보상을 적용하여 계산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축 재본서 정한 축사의 손해가 발생했다. 아래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조건이 각각 A, B, C 농가 줬고요. 가입금액 4천, 4천, 4천 이렇게 있습니다. 풍수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구조는 여기는 보온도깨 세파이제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이해구조, 이해구조예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신축했을 때 그 신축 가액이 1억, 1억, 1억이었어요. 즉 제주달 가액이. 그다음에 장가율을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일단 중간에 개보수 비용을 했다, 개보수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장가율 자체를 줘버렸어요. 장가율 70% 적용하세요. 이렇게 적용하세요. 각각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얘는 여러분한테 뭐 장가율을 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손해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 그 의미예요. 자, 문제. 각 농가별 보험가액을 산출하세요. 장가율 줬으니까 거기다 해당되는. 그래서 봐보시면 1억에다가 A는 5천만 원. 얘는 구조물이 방금 뭐였기 때문에 우리가 장가율 물론 줬지만 얘는 구조물이 뭐였습니까? 보온도깨죠. 그 다음에 70%. 근데 여긴 수리복구 안 했으니까 3천만 원. 그 다음에 B번. 각 농가의 지급 보험금을 산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축사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럼 A 농가는 보험가액의 보험가, 즉 일부 보험이냐 우리가 뭐하냐 저기냐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A 농가의 우리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였냐면 4천만 원이었어요. 4천만 원. 보험 가입 금액이. 자, B 농가도 마찬가지. 다 똑같이 4천만 원이었잖아요. 4천만 원. 그다음에 여기도 다 보험 가입 금액이 다 4천이었어요. 그럼 저희가 보험 가입 금액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보험 가액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보험 가액의 80%하고 비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의 80%는 58의 40. 즉 얘는 가입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액의 80%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전부냐 일부냐 비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58의 40 똑같이 4천만 원. 아, 우리 A 농가는 지금 무슨 보험이구나? 전부 보험이구나. 그 다음에 B 농가는 가보시면 여기 넣어요. B 농가 7, 8에 56, 5,600만 원이잖아요. 5,600만 원인데 훨씬 얘는 뭐가 커버려요? 가액이 커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러면 얘는 보험 가입 금액하고 보험 가액, 즉 이미 초과됐으니까 지금 현재 보험 가액이 7천이 된다 이 말이에요. 80%하고 비교 안 해도 지금 누구하고요? 보험 가액하고 얘는 비교를 한 거예요. 했더니 얘는 애초 가액보다 더 커버리니 80% 더 커버리니까 얘는 무슨 보험이구나? 지금 초과보험이 초과보험이잖아. 아니 초과보험이 아니라 뭐예요? 얘는 가액이 훨씬 크니까 초과보험이 아니죠. 얘는 뭐죠? 얘는 일부보험이잖아요. 일부보험. 그죠? 보험을 좀 가입 조금 했잖아요. 즉 가액이 얼만데.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여기 자, 7, 8에 56. 자, 5,600만 원이에요. 80%가. 근데 이 5,600만 원보다도 4천만 원 적게 가입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번은 무슨 보험이다? 일부보험이잖아. 일부보험. 제가 잠깐 말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3, 8에 24. 2,400만 원. 즉 보험 가액의 80%가 2,400인데 3천만 원. 얘는 얼른 봐도 뭐예요? 초과보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초과보험일 때는 우리는 뭘로? 2,400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보험 가액하고 비교한다고요. 보험 가액이 얼마예요? 3천만 원. 즉 3천만 원보다도 훨씬 뭐예요? 더 많이 가입했잖아요. 이때는 무슨 보험이구나? 초과보험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서 우리가 전부든 누구예요? 초과든 그 다음에 일부든 각각의 봉사 공식이 달라지는데 특히 일부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해라? 비례보상해라. 지금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A 농가는 무슨 보험이다? 전부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해라.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에서 우리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축사의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더라 해서 자, 손해액은 방금 다 조건 줬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50만 원에서 4,950만 원.
근데 우리가 보험 가입금액 한도라고 그랬어요. 가입금액 한도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때는 보험금은 4천만 원. 그다음 비농가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일부 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리 보상합니다. 비리 보상할 때 우리 축사에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즉 자기 부담금을 먼저 빼는 겁니다. 우리가 가축은 나중에 빼잖아요. 3천만 손해액 자기 부담금 뺐습니다. 그럼 보험 가액의 80%라는 거예요. 80%. 7, 8에 56, 5,600만 원을 4천만 원 하게 되면은 보험금은 2,100, 7만 1,428원. 자, 얘는 뭐의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금액 한도.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이 4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2,100, 7만 1,428원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C농가는 방금 무슨 보험이었냐면 C농가는 초과보험이었어요. 그럼 구하는 공식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이 공식으로 줍니다.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근데 지금 여기는 사고가 화재였어요. 화재 원인.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0이에요. 4천만 원 마이너스 0. 자기부담금 0이 화재니까 4천만 원 이나. 여기는 보험 가액이 방금 3천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액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보험금은 3천만 원 지급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축사는 저희가 이렇게 여기에서 방금 여기를 봐보시면 축사에서 우리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라고 그랬냐면 생긴 때와 장소에 따라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즉 시가에서 하라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가에서 산정하라는 것은 즉 손해액은 어떻게 구해라? 시가로 하라겠어.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 즉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을 빼라는 소리잖아요. 감가상각률. 이렇게 빼서 저희가 손액을 구해서 그리고 축사의 그런 보험금은 아까 그랬잖아요. 즉 손해액에서 뭘 빼라? 자기 부담금을 빼고 축사의 보험금을 주세요. 이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손해액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 감가상각률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감가상각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감가상각률은 이렇게 구하잖아요. 지금 몇 년 지났니? 즉 경과년수에다가 경과년수 곱하기 1년에 몇 %씩 없어져. 즉 경년 감가율을 곱하잖아요. 감가율. 그럼 우리가 이 경년 감가율을 알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각각의 이 구조물의 내용 연수를 알아야 돼요. 내용 연수. 그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 과목에서 지금 현재 봐보시면 이런 거 내용 연수라든가 그 다음에 매년 경영 감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축사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경영 감가율을 구해서 그 다음에 감가상각률을 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됩니다. 문제 조건 자체가 설계하기가 좀 힘들어져. 그러면 어차피 우리 문제에서는 결론은 발로 뭘 줘야 돼요? 손해액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손해액을 방금 저처럼 손해액을 줘서 이렇게 문제 풀이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축사에서도 자, 축사보험금은 방금처럼 축사보험금은 어떻게 구하라고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더라. 그리고 우리가 축사도 만약에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축사도 비례보상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비례보상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방금 손해액에서 뭘 빼고 자기부담금 빼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한 거예요? 비례보상 하잖아요. 근데 비례보상할 때 보험 가액의 80% 분의 보험 가입금액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축사 보험금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축사에 해당하는 만약에 비용 손해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비용 손해가 우리 가축 같은 경우에는 잔손, 잔대기 총 5개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축사에서는 비용 손해가 딱 2개밖에 명시가 안 됐어요. 그 2개가 누구냐면 잔존물 제거 비용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거 손해 방지 비용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하라고 그래 나왔습니다. 그럼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하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렇게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이렇게처럼 똑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비례보상하라는 거예요. 즉 잔존물 제거비용 곱하기 어떻게 보험 가액분의 가액 80%분의 뭐래라 가입 금액. 손해방지비용도 마찬가지야. 손해방지비용의 일부 보험인 경우에 가액의 80%분의 가입 금액. 자, 일부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바로 손해방지비용, 잔존물 제거비용 주면 됩니다. 근데 방금 우리 잔존물 제거비용은 우리가 손해액의 10% 이내에서 하라는 것까지는 조건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가축 같은 경우에는 잔존물 제거비용은 자기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근데 우리 축사에 있어서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즉 이미 여기에서 이 축사보험금에서 자기 부담금 50만 원 다 공제했잖아요. 그럼 이걸로 끝이라는 거야. 이 50만 원이 풀이야, 풀. 그 외에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비용 손해 두 개, 잔존물 제거 비용과 손해 방지 비용에서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일부 보험인 경우에도 얘들도 두 개도 뭐 한다? 비례보상한다. 그럼 나머지 비용 손해 잔존물 보존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축사에서는 아무런 저기가 명시가 없어요. 여기 우리 교재에도 그러고 그다음 약관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축사에서는 비용 손해를 그러면 여러분이 두 개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소에만 들어있는 소 도체계란 보장 특약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손해액을 산정해야만이 보험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액 구하는 공식은 보험가액 곱하기 자, 우리 사고 소에 한 투당 무슨 가격 준다? 경락가격 주는 거예요. 경락가격. 그럼 이때 이 보험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축산물 사고소 해당 편에서 사고 전월 자 지육 평균 경매 가격에다가 무게를 곱합니다. 무게. 그래서 이 보험가액 여기는 우리가 사고소 경락가액이라면 이 보험가액은 뭐냐면 정상소예요. 즉 정상소. 정상소에 해당하는 보험가액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제가 정상으로 갔다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소가 결함이 많아서 뭐 근육이라든가 근육질 이런 거 결함이 많아서 3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때 내가 지금 얼마 손해본 거예요? 200만 원 손해봤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 도체 결함 보장에 뭐 해야 된가요? 손해액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전월이야 전월. 우리 지금 소에서는 다른 것들은 다들 여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전월이에요. 근데 우리 소 도체 결함 보장에서는 전월이야 전월. 근데 여기는 지금 경매 가격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 한우, 유구, 젖소에서 다 전전월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6개월, 유구라든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한우가 폐사를 했는데 언제 폐사했냐면 만약에 4월 1일 날 폐사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3월 달 걸 가격이 아직 집계가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몇 월 달 거 쓰는 거예요? 2월 달 거. 그래서 전전월 쓰는 거야. 이런 애시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바로 경매 가격이잖아. 경락 가격은 그때그때 막 집계 다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굳이 전전을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바로 뭘로? 전월 가격으로 갖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있어서 손해율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계산에서 즉 뭐래라? 자기 부담금을 빼는 거예요. 얘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 부담이 얘는 몇 프로 빼냐면 지금 20% 적용하는 거예요. 소도체결함 보장 20%. 자, 그 다음에 얘도 비례보상을 하는데요. 비례보상인데 지금 현재 이게 며칠 거에 들어와버리냐면 얘가 지금 개정이 4월 29일 개정이에요. 4월 29일 개정. 근데 얘는 지금 잘못됐습니다. 근데 잘못됐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가져왔어요. 지금 강의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얘도 결론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일부보험이냐 비례보상이냐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여기 1번, 2번은. 자, 1번은 먼저 봐보시면 가압과 클 때, 즉 우리가 전부보험일 때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줘라. 그 다음에 초과보험일 때는 보험 가액을 줘라. 그 다음 일부보험은 비례보상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비례보상 하는 거예요. 근데 비례보상 하는데 소 도체결함은 비례보상 할 때 여기가 보험 가액 80% 얘는 절대 안 맞겠잖아요. 그러겠잖아요. 그냥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이겠잖아요. 근데 얘를 누구 걸 지금 갖다가 적용을 해버린 것 같자면 좀 축사 걸 갖다가 그대로 갖다 복사 뜬 거예요. 근데 얘는 수정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물론 지금 제가 어져서 지금 가져왔는데 얘는 향후 좀 수정보를 지켜봐야 됩니다. 당연히 얘는 소도체결함 보장이니까 일부 보험이니까 보험가액분에 보험가입금액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은 우리 같이 뭐예요? 지금 중복보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방금 제가 우리 축사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하고 좀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도체결함 보장은 20%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보험금이 이러겠잖아요. 소도체결함 시켜준 거예요. 결함 보장. 소도체결함 보장 특약 보험금은 즉 손해액에서 뭘 빼라? 자기 부담금 빼라 이 말이죠. 그럼 방금 정상소가 500만 원인데 우리 소가 300만 원이다. 그럼 내가 200만 원 손해 본 거잖아요. 200만 원. 근데 얘는 자기 부담비를 20% 딱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20% 빼기 때문에 나는 몇 프로 가져간다? 80%. 28에 16, 160만 원 이렇게. 얘가 뭐다? 소도체결함 보장 특약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일부 보험이다. 그럼 얘도 똑같이 뭐 해라? 비리보상 해라 그 말이에요. 비리보상. 비리보상 하게 되면 똑같이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돼지 특약 보겠습니다. 무슨 특약이냐면 질병위험 보장입니다.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는 TG, PG, 로타바이러스 세 개만 보상하잖아요. 자, 이렇게 폐사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준다 했을 때 보험가액 구하는 공식은 모돈이에요. 엄마돼지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엄마돼지 누구예요? 빈 돈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돼지 곱하기 2.5 곱하기 자동가격. 자, 자동가격 무조건 조건 주겠죠. 근데 우리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연간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과 얼마? 200만 원. 그죠? 보험주권의 자기부담을 곱한 금액과 200만 원도 어떻게 해라? 큰값 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건 좀 설명했었잖아요. 서두에. 자, A씨 문제 보겠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가입 금액이 1억입니다. 질병 가입해놨습니다. 폭염도 가입했네요. 자기부담비를 20%내 주객에게 자동가격 10만 원 조건 줬습니다. 자, 폐사 봤더니 자, 이미 손해 구했어요. 1000만 원이네요. 그리고 모돈수가 30만 원 폐사했어요. 방금 이미 손해 구해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험가액을 구하겠습니다. 보험가액은 아까 방금 뭐라고 했어요? 모돈수 곱하기 2.5 곱하기 10만 원. 자, 모돈수가 모두 몇 마리냐면 30마리. 30도 곱하기 2.5 곱하기 10만 원. 자, 10만 원 줬잖아요. 10만 원.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750만 원. 얘가 보험가입이 된다 이 말이죠. 750만 원 보험가입. 근데 보험가입 금액 500만 원이래요. 아, 얘는 뭐 하게 되겠다. 비리보상 시켜야 되겠구나 그 말이죠. 즉 손해는 1000만 원 났지만. 자, 답 보겠습니다. 자, 답이 조건 여러 가지예요. 자, 우리가 보상하는 질병은 TG, PG, 로타바이러스. 사고 당시 보험가액 방금 구했죠. 750만 원. 즉 모돈수 곱하기 2.5 곱하기 10만 원에서 750만 원. 자, 자기 부담금. 자, 큰 거 구하라고 했잖아요. 큰 거. 그래서 우리가 자, 계산한 금액과 우리 손해 곱하기 우리가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얘가 보험금. 그래서 보험금 구하는 공식. 거기에다가 몇 프로? 자, 20%. 20% 해가지고 이거 얼마 나오냐면 133만 3천 원. 그리고 뭐 하고요? 200만 원 큰 금액에 우리는 200만 원을 써라. 그래서 방금 뭐 이거잖아요. 우리 지금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 자, 보통약관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의 부담비로 곱한 금액. 바로 이 문구 있잖아요. 이 문구. 이것과 200만 원 비교해서 큰 거 하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문구. 여기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계산된 자기 부담비로 곱한 금액. 그 곱한 금액이라는 게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 금액에 몇 프로? 20%를 곱한 금액과 200만 원 중 어른은 어떤 걸 적용해라? 큰 금액 적용해라 금액. 그러면 질병위험 보장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입니다. 근데 지금 일부 보상이잖아요. 그럼 보험금은 1000만 원, 즉 1000만 원 손해액입니다. 곱하기 방금 우리 보험 가입 구했죠. 750만 원. 가입 금액 5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부담금 큰 거. 그래서 466만 6,666원. 이렇게 질병위험 특약 보험금 구하는 겁니다. 자, 돼지 축산유지예요. 자, 축산유지라는 것은 돼지가 폐사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휴업한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뭘로 예를 들자면 뭘로 폐지했다가 아까 우리 질병으로 했다고 해봐요. 질병으로. 질병으로 돼지가 싹 폐사했어.
우리가 만약에 천두를 제가 지금 기르고 있는데 천두가 다 폐사했다 이거 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천두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어때요? 얘 보험금은 줬어요. 즉 가축 보험금은 줬다고요. 이미 계약자한테 다 지급한 거예요. 보험금은 줬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가축이 없다 보니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휴업을 하는 거죠. 휴업. 쉬는 거야. 그럼 휴업함으로 해서 나한테 지금 무슨 손실이 발생했어요? 영업 손실이 발생하죠. 왜? 나는 가축을 계속 길러서 지금 현재 뭐 해야 되는데? 판매를 해야 되는데 영업 손실이 발생한 거죠. 이 영업 손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지 축산유지 이연보장 보험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특약에 가입했으니까 그만큼을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 축산유지 이연보장 보험금을 우리가 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보험 가액을 산정하냐면 역시 얘도 뭘 넣어요? 종빈번호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보험 가액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봐보시면 종빈돈 곱하기 10 곱하기 비육돈 곱하기 평균가격 이익률. 그럼 얘가 바로 우리는 이렇게 보험금 산정했잖아요. 얘가 바로 이 축산유지에 뭐가 되냐면 손해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이만큼을 내가 영업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게 지금 그 의미예요. 봐보시면 축산유지 손해를 입었을 때 즉 손해액은 바로 뭐가 된다? 보험 가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즉 가축 보험금 이미 다 지급을 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준다고 이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또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얘가 포인트. 즉 축산유지 이연보장은 자기 부담금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얘들은 다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익률을 구해야 되겠죠. 자, 이익률 구하는 공식은 우리는 이때는 100kg으로 합니다. 우리가 비육돈을 구할 때는 110kg 썼잖아요. 얘는 100kg. 100kg 마이너스 경영비. 못 보내. 100kg분의 100kg 마이너스 경영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이익률이 16.5%만 나왔을 때는 우리는 몇 프로로? 16.5%로 주는 겁니다. 자, 용어 정리 한번 봐볼게요. 축산유지라는 것은 보험의 목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의 축산업 중단을 말한다. 그다음에 그럼 축산업이 중단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축산휴지 손해라고 표현합니다. 즉 손해를 입었을 때 축산업이 전부를 견사할 때 즉 사업이익과 또 보상이익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에 예상되는 사업이익의 차감. 즉 내가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사고가 안 났어요. 그랬을 때는 내가 500만 원의 사업이익을 매달 볼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축산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내가 그만큼 차익 얼마밖에 못 버는다. 뭐 100만 원밖에 못 번다. 그랬을 때 나는 뭐예요? 4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런 거 차이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했더라면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익과 축산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못 벌어들이는 그 사업이익의 차이가 결론 뭐가 된다고요? 축산휴지 손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업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어떻게 계산하냐면 100kg 한두당 평균 100kg으로 기준하잖아요. 평균 가격에서 최소한 아직 이 사람이 우리가 아직 축산업을 우리가 유지를 하려면 뭐예요? 건물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건물에 소요되는 뭐 전기, 가스 그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가축을 기르려면 뭐 사료, 급수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들어가는 경영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중단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경영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영비까지는 안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경영비를 뺀 걸 우리는 사업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험 가입금에. 그럼 방금 우리 이익률 구할 때 한두당 평균 가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한두당 평균 가격은 뭘로 한다고요? 100kg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100kg로 하는데 비육돈 생체 중량이야. 비육돈. 우리는 얘는 여기는 뭐냐면 적용 체중이 아니에요. 적용 체중이 아니야. 생체 중량이에요. 생체 중량. 살아있는 몸무게. 생체 중량. 즉 실측 중량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100kg.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손해 구할 때 비육돈 구할 때는 우리가 모두 다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일일이 건수니까 다 뭐 91kg, 92kg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가운데 숫자를 다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생체 중량으로 한다는 거, 즉 적용 체중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경영비. 경영비라는 것은 그럼 평균 가격에서 경영비를 뺀 잔액이 했는데 얘도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교재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교재를. 얘가 좀 틀렸어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얘는 지금 뭘 설명한 거예요? 얘는 지금 사업이익을 설명한 거잖아요. 사업이익. 얘도 지금 수정돼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교재대로 가져온 거예요. 수정돼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이익률 가보시면 자, 이익률 우리는 곱하잖아요. 이익률은 뭐걸로? 자, 100kg. 자,
자, 100kg에서 뭘 빼라? 경영비를 뺀 게 우리는 이익률 구하는 공식. 근데 16.5%. 자, 외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고 내용 가보시면 축산유지 보험특약 가입했고요. 보험 가입 금액 있습니다. 근데 참 A농가 B농가 각각 따로 지금 구해보기 위해서 조건을 두 개를 줬습니다. 사고 내용 봤더니 자, 정빈돈이 있어요. 정빈돈이 임신 분만 포유 가능이 12, 불가가 3도, 호보돈이 2도. 그래서 우리가 방금 구할 때 정빈돈 곱하기 10이었잖아요. 근데 그 정빈돈에 들어가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 기능이 있는 애만 거다 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애들은 우리가 뭘로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얘들은 정빈돈이 아니라고 표현했어요. 얘는 비육돈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는 정빈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비 조건 다 줬습니다. 그리고 100kg 평균 가격을 40만 원으로 조건 줬어요. 그럼 답을 보면 A농가. 자, 농가별, 자, A농가의 이익률이에요. 이익률 여기는. 이익률은 100kg분의 100kg 만든 경영비잖아요. 공식 그대로 넣으면 이익률은 A농가는 20%. 그다음 B농가는 했더니 몇 프로밖에 안 나오냐면 15%밖에 안 나오잖아요. 즉 16.5%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는 16.5%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별 손해액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손해액. 방금 폐사두수 다 하시면 되겠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손해액. 우리가 폐사두수는 관계없이 자, 손해액 구하는 공식은 이 공식. 바로 그러면 이 공식이 그려는 우리는 손해액이 바로 뭐가 된다? 보험 가액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다 그대로 구해보면 자, A농가요. 봐보시면 12 곱하기 지금 여기가 A농가잖아요. A농가. 우리 방금 A농가 한번 봐볼래요? 즉 A농가가 12, 임시 가능. 그다음 B농가는 30도. 얘네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총 우리가 15도, 45도이지만 우리는 뭐만 해당된다고요? 기능이 있는. 즉 12하고 30도. 그래서 자, 12 곱하기 10. 그 다음에 뭡니까? 뭐요? 저 비육돈 평균 가격 곱하기 이익률 하게 되면 800만 원. 자, B농가는 30도. 30도 곱하기 10 곱하기 평균 가격에서 얼마예요? 방금 여기는 15%인데 우리는 최저 16.5%. 16.5% 하게 되면은 1980만 원 적용을 해줍니다. 자, 보험금 산정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보험금은 지금 무슨 보험금이에요? 축산휴지 보험금이에요. 그래서 A농가는 자, 초과보험. A농가의 그런 보험 가액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 800만 원 그리고 1980. 그럼 가입 금액이 봐보면 가입 금액이 각각 둘 다 1,400이야. 그죠? 그럼 1,400 봐보면 자, A농가는 보험 가액은 1980인데 보험 가입 금액은 1,400이에요. 지금 어디야? 자, A농가 800만 원. 800만 원인데 1,400. 그다음 B농가의 보험 가액은 1980인데 1,400. 그렇죠? 그럼 A농가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액이 800인데 가액이 1,400이니까 당연히 무슨 보험? A농가는 무슨 농가? A농가 초과보험 가입한 거잖아요. 근데 B농가는 손해액이 1980인데 1980인데 지금 현재 보험 가입 금액이 1,400. 가입 금액이 적잖아요. 지금 일부 보험이잖아요. 일부 보험. 그래서 A농가는 무슨 보험? 여기 써졌네. A는 초과보험, B는 일부 보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는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 한도, A는 비리보상할 거. 그대로 자, 여기 손해액이 800이니까 800만 원 그대로 줄게요. 되잖아요. 보험 가입 한도 내준다 이 말이에요. B농가는 일부 보험인데 비리보상해라. 그러면 방금 여기 손해액 1980만 원 곱하기 자, 비리보상 하겠습니다. 보험 가액분의 가입 금액. 그래서 1,400만 원. 그래서 여기 축산유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손해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즉 손해 구하는 공식. 그 다음 이익률 구하는 공식. 근데 이익률이 16.5% 미만일 때는 16.5% 적용. 그 다음에 손해액이 바로 뭐가 된다? 보험 가액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손해액이 보험 가액이 되는 거예요. 손해액이 돼요. 그리고 자기 부담금 공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같이 정리. 자, 보험금 지급 및 보험 가액, 가축 재보험, 손해보험에 해당하며 손해를 지배하는 원칙 중에 하나인 즉 이득 금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복가입해도 어쩐다? 다 연대해서 같이 책임지고 비리보상하는 거예요. 자, 지급보험금에 있어서 전부 초과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즉 우리가
이거잖아요. 전부보험은 뭘로? 보험 가입금액 한도, 초과보험은 보험 가입 한도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전부보험은 보험 가입금액 한도, 초과보험은 보험 가입 한도, 그리고 일부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비례보상해라. 그리고 중복보험은 우리가 동일한 경우가 있고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경우는 우리가 뭘로? 보험 가입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비례, 그 다음에 서로 계산 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독립 책임의 분담 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뭘 기준으로 했었냐면 보험금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동일한 경우에는 비례 분담 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뭘로요? 보험 가입금액 합계액으로 해서 우리가 각각 연대해서 안분하는 거예요. 자, 지급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제기해서 자기부담금을 빼라 그 말이에요. 자기부담금. 지금 제가 전에 먼저 설명했는데 다시 공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같습니다. 그러면 전부보험이잖아요. 가입금액 한도. 그 다음에 초과보험이에요. 보험 가입 한도 하세요. 자, 작습니다. 일부보험이에요. 누가 더 큰다는 거예요? 보험 가입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보험 가입금액 한도. 일단 구하는 공식은 손해 곱하기 손해. 즉 얘는 지금 이제 일부보험이에요. 그럼 일부보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비례보상하라는 소리죠. 손해 곱하기 분자가 가액분의 금액. 자, 이렇게 하고 뭘 빼라고요? 이렇게 하고 빼라고.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 지금 여기는 누구 거예요? 지금 가축 거예요. 가축. 축사가 아니에요. 가축. 가축 보험금이에요. 즉 가축 보험은 결론은 뭐예요? 비례보상 한 다음에 자기 부담금 빼는 거. 즉 가축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는 뭐예요? 얘는 중복보험이에요. 즉 가축에 대한 중복보험금. 역시 얘도 뭘 빼라? 자기 부담금 차감하세요. 그 말이에요. 자기 부담금 차감. 근데 계산 방식이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해액에서 중복보험이니까 자기 부담금을 빼라고. 곱하기 몇 분의 가입금액이요. 가입금액 합계분의 여기다가 또 각각의 가입금액이잖아요. 자, 여기는 합계 해가지고 여기에서 뭘 빼라고요? 여기서 자기 부담금 빼세요. 즉 가축에 대한 중복보험이다. 그죠? 근데 달라요. 달라. 여기도 똑같이 그러면 손액 곱하기 뭐예요? 가입금액. 아니, 여기는 가입금액이 아니라 뭐예요? 보험금. 여기는 다르니까 어떻게 한다? 손해액 곱하기 분모가 보험금이야. 보험금 합계분의 각 회사별 보험금.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뭘 빼라고요? 여기도 자기 부담금 빼세요. 즉 가축을 중복보험 걸었을 때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타인. 아까 우리 타인 이것은 제가 각각 설명했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2개 이상의 보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에 대한, 전체 보험 가액에 대한 각각의 보험 가액으로 뭐 해라? 비례 배분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이제 가축에서는 사실 이렇게 많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축은. 근데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축사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축사. 자, 우리는 축사는 가입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축사는 우리 건축 구조물도 가입하고 거기다가 저 부착물 우리 뭐예요? 부착물. 그 다음에 부착은 간판 같은 거, 그리고 부속물 곡간 같은 거, 담장, 그 다음에 부속 설비, 급수시설, 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설비들 이렇게 보험 가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들을 보험을 가입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얼마로 5천만 원으로 보험 가입을 해놨어요. 보험 가입을. 근데 이때 가입할 때 기본 축사하고요. 누구하고 가입을 했냐면 급수시설하고 2개 보험 가입했다고 해봐요. 즉 목적물이 서로 다르죠. 목적물이 달라.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을 총 5천만 원을 했어. 근데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우리가 산정을 해본 거예요. 이 보험 가액을 조사를 해봤더니 축사가 보험 가액이 얼마냐면 1억이에요. 1억. 그리고 급수시설은 얼마냐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손해액이 사고 났는데 손해액이 가액은 손해예요. 가액이 누구예요? 축사는 손해액이 얼마 나냐면 1,000만 원 손해가 발생했어요. 지금 사고 났는데. 그리고 급수시설은 손해가 얼마 나냐면 500만 원이 났다고 해봐요.
500만 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각각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험 가입 범위 내냐? 너는 보험 가입 금액을 우리가 찾아내와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금 현재 뭘 한 거예요? 지금 통으로 5천만 원 다 가입을 해놓은 거예요. 5천만 원. 그럼 이랬을 때 이 가입 금액을 어떻게 해요? 나눠야 돼 이 말이에요. 나눠. 가입 금액을. 가입 금액 5천만 원을 각각 나누라 이 말이에요. 즉 축사의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야? 그 말이잖아요. 축사의 보험 가입 금액을 찾아오라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지금 여기 엄마야. 지금 가입 금액 5천만 원. 총 금액이 5천만 원이었잖아요. 5천만 원 곱하기 가액으로 찾으라고. 즉 가액 합계가 총 1억 천이에요. 1억 천. 1억 1천분의 즉 축사는 가액이 1억입니다. 1억. 그럼 얘가 뭐냐면 우리 축사의 보험 가입 금액. 그 다음에 누구요? 급수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은 똑같이 자 5천만 원. 5천만 원 곱하기 보험 가액이 1억 천분의 1억 1천만 분의 자 얘는 가액이 1천만 원이잖아요. 1천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예요? 각각 누구 거? 즉 축사 보험 가입 금액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축사 보험 가입 금액 그 다음에 누구 거? 급수시설 보험 가입 금액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에요. 이 말 바로 이 내용이. 즉, 자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방금 제가 A씨를 뭐예요? 즉 통쳐서 얼마로 가입했다는 소리예요? 5천만 원 가입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2개 이상 우리는 보험 목적물이었잖아요. 누구하고요? 축사하고 급수시설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는 우리가 각각 보험 가입 금액을 나눠야 되는데 뭘로 해라? 가액으로. 즉 각각의 자기들 보험 가액의 비율로 해서 뭐 해라? 보험 가입 금액을 비례 배분해서 그리고 각각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그 의미예요. 자, 그 다음 자기 부담금을 두는 이유는 결론은 뭐다? 도덕적 해여, 사고에 대한 의식, 고침 이런 것들. 그러면 자기 부담금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하고 그렇지만 누구예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 부담비를 곱한 금액을 하는데 다만 우리 가금에서 폭염손해는 자기 부담금과 200만 원 중 큰 금액으로 해라.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말은 다 자기 부담 비율이 20%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주마는 좀 다르잖아요. 경주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자기 부담 비율은 우리 다들 몇 프로 가입을 할 때 우리가 몇 프로 막 있잖아요. 즉 5%부터 해서 총 40%까지 있어요. 자기 부담 비율이. 각각의 축정별로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큰 값을 쓰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 애들이 누구냐면 우리 대지에서 특약, 즉 질병이연보장특약, 정기적 장치 이연보장 특약, 그다음 폭염 재보장 특약. 이 애들은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값, 즉 계산한 금액하고 200만 원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큰 값 쓴다고요. 그 다음에 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금도 우리 가금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폭염운행에서 사고가 났다. 그 다음에 가금에서도 역시 특약에서 정기적 장치 이연보장 특약으로 우리가 사고가 났다. 이랬을 경우에도 이해하고 똑같아요. 계산한 금액하고 200만 원 중에서 어떻게 해라? 큰 값 써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은 우리 말 있잖아요. 말의 자기부담 비율은 말은 자기부담 비율이 20%예요. 그럼 우리가 말의 종류는 일반마, 종마, 경주마, 육성마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말에서 경주마는 아무래도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경주마는 우리가 구분을 해놔요. 즉 경마장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와 경마장 밖에서 사고가 났을 때, 경마장 밖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몇 프로를 적용하냐면 30%예요. 근데 경마장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기부담 비율이 뭐 이렇게 몇 프로, 뭐 5%, 10%, 이렇게 20%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마장 안에서 이제 밖으로.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일반마라든가 종마는 자기부담 비율이 그냥 모두 똑같이 20% 적용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잔존보험 가입금액. 가입금액이 점점 줄어간다 그 말이겠죠. 점점. 우리 그 농작물 재보험에서도 누구하고요?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계속 어때요? 보험 가입금액을 줄어가잖아요. 사고 보상금을 뺀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즉 축사, 돼지, 가금류
애들 있잖아요. 애들은 계속 중간에 워낙에 애들은 개체수 변화가 많아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처리하게 되면 가입 금액이 점점 줄어가. 근데 우리 그 말이라든가 종목 예를 들어 막 개별 계약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한우, 이구, 조소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 한우 있잖아. 한우 같은 경우에도 각각 다들 개체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개체 번호별로 우리가 보험 가입을 산정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개체수가 나오더라도 걔네들은 딱 사고 난 애들을 우리가 정확히 보험 가입을 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지라든가 가금류는 중간에 개체수 변화가 많다 보니까 사고 나면은 그만큼 보험 가입 금액이 줄어가는 거예요. 그 의미고요. 그래서 봐보시면 대지, 가금, 기타 가축에서 우리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을 적용을 한다는 것. 자, 그 다음 비용손해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용손해는 잔존물 처리비용, 손해방지용, 대입권, 잔존물 보존비용, 기타 협력비용.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비용이냐면 가축에 해당되는 거예요. 축사의 비용손해가 아니에요. 가축의 지금 비용손해 5가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일단 잔존물 처리비용은 우리가 상한선 10%예요. 그리고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애도 뭐 해서 줘라.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비례보상해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애는 결론은 애도 자기 부담금을 여기 써 있어요. 자기 부담금을 애는 차감합니다. 애는 차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목적물 손해보험금하고 애하고 했을 때 우리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라 그 말입니다. 얘는 그래서 얘 문제는 저희가 제가 바로 문제 풀었었잖아요. 그 상한선 다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미 한번 풀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본 설명만 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방지용, 대입권 보정, 잔존비용은 역시 지급보험 계산 방식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비례보상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얘는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자기부담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다 줍니다. 역시 자기부담금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험인 경우에 얘는 또 똑같이 뭐예요? 비례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타 비용은 제가 방금 첫 교시 때인가 얘는 이미 설명 다 했던 부분이에요. 자, 일부 손해방지용 대입권 잠재는 비례분담 방식으로 계산하며 즉 자기부담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뭐예요? 일부 보험인 걸 뭐 해라? 비례보상해라.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지급한다. 그렇지만 기타 협력 비용은 비리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험 가입금을 초과해도 준다. 자기 부담금 차감하지 않는다. 자, 보험금 심사 들어있고요. 자, 얘들은 여러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면부책 판단. 자, 얘들도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7회 때 가로치기 문제가 굉장히 허접한 부분에서 많이 나왔어요. 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좀 읽으셔야 돼요. 보험금 시급 심사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이 읽은 걸로 여러분한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 고지. 특히 여기 면책. 자, 우리 가축은 굉장히 역선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덕적 이택, 모럴 해저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 사유 같은 거 좀 꼼꼼히 보시게요. 자, 보험 사기. 10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우리 보험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그 다음에 기망, 그 다음에 착오, 그 다음에 의사 표시를 할 거, 위법일 거. 자, 이 내용도 꼼꼼하게 가로치기 문제, 저희 가로치기 문제요. 사기 계약은 5년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사기 증명을 그럼 누가 해야 되니? 재보험 사업자가 사기 증명해야 됩니다. 조치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럼 제가 가축 이 과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가 이미 그 정규 과정 때 제가 가축을 따로 정리를 했지만 그 가축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가축을 그냥 공부를 포기할까? 혹시 이런 분 계실지 몰라서 좀 더 여러분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PT 강의를 제가 별도로 찍었습니다. 가축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축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여러분이 이렇게 다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복잡하게 문제를 설계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심플해요. 즉 우리가 사고 당시에 보험 가액 산정하는 것들이 각각의 축정별로 막 그렇게 막 복잡하게 문제를 꼬아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가축을 꼭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가축에서 점수를 득하시게 되면은 점수가 더 안정권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축을 꼭 포기하지 마시고, 예, 그 어렵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가축을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해서 가축을 꼭 여러분 섭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중요한 내용대로 있어 정리를 했잖아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교재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그 PT 강의가 여러분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해서 가축 그 1과목 그 PT 강의, 그 다음에 2과목 PT 강의, 자,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그 기타 이렇게 좀 세세한 부분들은 그 정규과정에 제가 이렇게 판서 강의로 해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수업 마칠게요. 감사드립니다.